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이 화자의 아이덴티티 혹은 역량,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만들고 청중에게 어떻게 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이제 설계하는 과정들일 텐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위한 브랜드 경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퍼셉션 최소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디자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이언트 기업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실습도 하실 거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소셜 섹터에서 가치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소셜 섹터에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와 그리고 저희 동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브랜드 경험 설계의 필요, 그리고 프로세스, 간단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전체 과정을 설계해 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브랜드 경험 설계가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즘에 브랜드 경험, BX 혹은 고객 경험 해서 CX라는 단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최근에 생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예전부터 특히나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 고객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미 연구는 많이 되어 왔지만, 특히나 요즘에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트렌드에 대해서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두 가지 맥락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더블 쇼크라고 하는 변화들이 우리의 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변하고 있고, 또 양극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경험을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거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고객의 변화도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우리에게 고객은 누구인가라는 얘기도 뒷부분에 나누겠지만, 우리에게 고객은 정말로 함께 일하고 있는 내부 고객, 우리의 파트너들, 동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만든 것들을 수혜를 이제 누리고 있는 어떤 사용자 혹은 수혜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이슈들 말고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 디테일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좀 나눠놨는데, 외부 고객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내부 고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안에 있는 식구들이에요. 다음 세대라고 보통은 MZ세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MZ세대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팀하고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본인들의 분명한 가치관과 취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동료들도 함께 무엇을 만들어 나갈 때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또 너무나 다양한 선택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만 해도 분명히 어딘가 예약을 해서 약속을 가고 있다가 친구의 인스타에서 발견한 그 지역에 있는 더 맛있어 보이는 밥집이 보이면 금방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영속적인 고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 모르는 고객들을 잘 붙잡아 두기 위해서 결국은 고객들의 세밀한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선경험, 먼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바이럴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끊이지 않는 단절 없는 경험들에 대해서 더 몰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다양한 취향의 고객들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정말 초세분화를 해서 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매스마켓이라고 무조건 다 하나로만 처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객 경험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실제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팀, 그리고 조직, 기업의 활동들에까지도 저게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단절이 생기면 금방 고객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 높은 고객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질문 던졌지만 그런데 누가 고객인가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누가 고객인가를 정의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지개 색깔로 가운데 이렇게 스펙트럼을 넣어놓고 굉장히 다양한 점들을 밖에 흩뿌려 놨는데요. 밖에 흩뿌려 놓은 고객들은 우리가 처음에 타겟팅을 딱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고객이 아니라 언제 누가 우리 고객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잠재 고객이냐 핵심 고객이냐 모두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가끔 사용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자 또한 실사용자냐 아니면 아이디만 걸어놓고 한동안 방문하지 않았었던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경험 디자인, 고객을 위한 어떤 접점들을 만들 때에는 우리 고객이 진짜 누구인가를 합의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빠르게 브랜드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크게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방법론을 설명드릴 건데, 사실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는 프로젝트냐,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거 하나만 정답이다 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을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경험 디자인, 고객 경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브랜드와 브랜딩은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하고 좀 약속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라벨, 상표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브랜드는 존재의 이유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제품, 기업, 조직, 국가에까지도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존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것 자체를 브랜드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런 브랜드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고 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을 브랜딩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브랜드 경험은 무엇이냐? 브랜드가 브랜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험 접점과 활동들을 통틀어 브랜드 경험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보이는 것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잘 만들려면, 또 만져지는 것을 잘 만들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상상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딩을 한다는 것 굉장히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말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말할 거리가 있어서 말을 하는 화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계속 전달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고객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오류가 생기는데요. 어떤 오류 때문이냐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혹은 정체성이 모호해서 그래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전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자 혹은 대체제,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어떤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를 그대로 의인화를 시키신다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가라고 빗대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청중이 없는 경우, 가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 왜 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뾰족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만들 때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면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이 화자의 아이덴티티 혹은 역량,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만들고 청중에게 어떻게 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이제 설계하는 과정들일 텐데, 그렇다면 이 청중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밀도 높게 필요할 거고, 이 청중이 어떤 여정에서 어떤 접점을 만들게 되는가, 또 경험하게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단계로 끊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누구인가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청중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청중은 누구인가에서 다시 우리는 누구인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청중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10가지를 다 얘기할지 3가지만 강조해서 얘기할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실은 소셜 섹터에 계시는 분들은 경쟁자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은 늘 보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업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는 일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똑같은 카페라고 하더라도 물론 사업자 등록증이 똑같이 카페라고 적혀져 있겠죠. 그런데 북카페와 커피 중심 카페는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북카페는 멤버십이 업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커피 중심 카페는 진짜로 어떤 서비스 혹은 제조업이 중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하고 그리고 이 단계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삼각형 보시면 맨 밑에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 두 번째는 차별화, 맨 꼭대기에는 핵심 가치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간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공간 정의를 먼저 내리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공간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기능적인 혹은 정서적인 가치들을 밑에다가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가끔 음식점인데 저희는 정말 청결해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 요소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떠세요? 음식점에서 청결은 기본 중에도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나 핵심 가치로 올라갈 수 없는 요소라고 보셔도 되고요. 가끔은 너무나 당연한 거를 공급자 위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핵심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논의하면서 진짜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것들,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 또 핵심 가치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차별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냥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그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 혹은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치를 담아서 그렇게 노력하셔야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서비스나 어떤 제품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주 멋있는 슬로건들 있으면 멋있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문장을 써보기를 저희는 권장하는데요. 누구누구에게, 그렇다면 누구누구를 보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되겠죠. 뭐뭐뭐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시는 어떤 서비스 혹은 제품, 공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는 무엇을 해줌으로써, 보통 reason to believe라고 해서 RTB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주는, 유일하면 좋겠지만 유일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용사를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무엇이다, 우리의 일의 정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내부 공감대가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으로는 고객이 누구인가, 우리가 만난 청중이 누구인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소셜 섹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있다면 우리랑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어떤 팀들이 누가 있을까? 그냥 우리에게 지갑을 열어주는 고객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사회 그리고 고객 중에서도 여러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뭐가 좋냐면요. 사실 처음부터 딱 우리 고객은 이 사람이야 찍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펼쳐놓고 정말 우리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좁히는 과정. 그리고 각각의 그룹당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라는 것들을 적어보면서 진짜 우리가 고객으로 가져가야 될 사람들, 또 그리다 보면 저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다 펼쳐놓으면 하나로 묶이는 팀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고객들을 넓혀보고 좁혀보고 조금 더 밀도 있게 바라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갈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객 여정 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커스터머 저니 혹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저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디시전 저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고객들이 어떤 포인트마다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정말 중요한 건 가로축에 있는 스테이지, 고객이 우리를 알기 전, 알고 난 다음, 그다음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이탈하거나 아니면 계속 관계를 맺거나 하는 시간 순으로 쭉 스테이지를 적으시고요. 세로에는 어떤 접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느끼는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만 하더라도 가끔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시 올게요 하고 다시 가지 않는다는 등.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행동하지만 정말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들은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측해서 그려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쭉 보다 보면 불편 요소는 무엇인지, 정말 강점 요소는 무엇인지가 도출이 됩니다. 그럼 제일 아랫부분에 우리가 어떤 터치 포인트들을 더 강화하고 모자란 단은 더 만들고 할 수 있을지 쭉 적어보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고객 경험의 여정을 그냥 살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이런 부분 묶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이런 부분 묶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그렇다면 경중강약은 어떻게 조절하지? 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지? 말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톤 앤 매너로 표현을 할까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브랜드 개성에 따라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경중강약 다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처럼 이렇게 작게 전달을 할 건지 아니면 굉장히 쿵쾅거리는 번개, 천둥처럼 전달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사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투도 그렇고 디자인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관계된 분들끼리 모두 모여서 오감으로 우리 서비스, 우리 브랜드를 전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느낌일까? 우리는 조금은 날카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합리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걸까? 이런 것들이 합의가 돼야 이후 과정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데 강력한 기준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브랜드 경험 디자인이나 한 번 기획하고 끝나면 다냐? 사실 그게 아니고 늘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늘 매순간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도 매순간 바뀌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이게 매번 바뀌면 조금 곤란하겠죠. 청중은 누구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는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성과 차별성,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경험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 경험상의 문제라는 것들이 정말 큰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속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미세하게 고객들의 경험을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톤 앤 매너로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쭉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정말 잘 적어서 옆에다가 계속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것, 마인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행동, 말, 여러 가지 조직의 태도들, 이렇게 얘기하는 비헤비어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과 실제 말과 그림이라고 하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두 합일체를 이루어야 비로소 올곧은 브랜드가 브랜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랜드 세계관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원래는 브랜드 철학, 브랜드가 지향하는 지향 가치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조직과 어떤 브랜드가 결국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라는 부분을 통칭해서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션과 비전으로 상세화되고 어떤 핵심 가치로 전달될 거야 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 혹은 고객에게 약속하겠죠. 우리가 이런 가치를 실현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한 뒤에는 결국은 어떤 보이스로 어떤 톤 앤 매너로 전달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 브랜드 개성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개성 부분을 만드는데 아까 오감연상법을 활용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강령 혹은 매니페스토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실제 어떤 태도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라는 부분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과 그림으로 파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베네핏으로 전달이 되어야 비로소 브랜드와 브랜드 경험은 완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브랜드 경험을 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경험 접점을 잘 만들었다면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각각의 접점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명확한 자기다움으로 소통해야 되고 앞에서 동그라미 3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아빠에게 말할 것인지 동생에게 말할 것인지에 따라서 메시지도 달라지고 힘도 달라지잖아요.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전달하실 때는 어떤 기업, 조직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개인에게 말하는, 그렇게 전달하셔야 훨씬 더 브랜드 경험이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게 결과만 뿅 하고 나오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외부 고객만을 위한 어떤 기획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내재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몇 장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실습하면서 얘기 나눌 텐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 네, 정말 거대 브랜드죠. 저희가 최근에 LG U+ 브랜드 작업을 하면서 스타벅스와 나이키를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하게 됐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정말 본인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미션과 비전과 그리는 세계관이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스타벅스에는 브랜드 프리즘이라는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 접점을 만들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발신해야 되는가라는 것들 고민을 하실 텐데, 내부 고객에게, 외부 고객에게, 또한 우리가 어떤 화자의 입장에서 혹은 청중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 브랜드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검색하실 때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의 아이덴티티 프리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팀들은 정말 브랜드의 가이드도 너무나 스마트하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타겟, 핵심 고객 선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에서 이해관계자 맵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그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중부, 서해길이라고 필동에 있는 어떤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작할 것인가? 물론 공공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결과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시작점을 만들 필요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 외지인 이런 사람들로 막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타겟은 주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작업도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라 하면 또렷한 나의 정체성으로 누구에게 말할지 정확하게 정해서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구체화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채널이 다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어떤 채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인스타에서 계속 확인하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브런치 가서 글을 읽고 어떤 주제는 또 다른 뭔가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구, 세분화하고 이런 주제들은 어떠한 채널에 펼쳐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나중에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초기 기획할 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검증하면서 오픈을 준비하고 또 마케팅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오감연상법 말씀드렸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말로 어떻게 표현될지 오감연상법 활용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말하는 화자가 된다면 브랜드 의인화했을 때 어떤 모델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모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누구, 한두 명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사회의 사람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요. 가운데 샌더라고 들어가 있죠. 말할 수 있는 누군가, 여러분 혹은 어떤 브랜드라고 봤을 때 이들은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또 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밖에 있는 고객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점들의 고객들은 늘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긍정적, 부정적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브랜드가 정말 지속 가능하게 단단하게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정체성이 확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경험하고 더 경험 접점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라고 한다면 명확한 브랜드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주변의 이해관계 그룹에게 제시하고, 또 고객과 사회에게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실천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브랜드뿐만 아니라 범지구인으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진심과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다 함께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러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시작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할 텐데, 아래에 있는 삼각형 봐주시면 삼각형의 밑변을 프로젝트의 시작,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초기라고 봐주시면 되고, 모두가 모여서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뭔가 다른 또 업역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셔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무엇을 만드는지보다 누가 무엇을 만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찐팬이 된다면 그 브랜드의 하나하나 상품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팀에 대한 매력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할 때는 스스로도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되기 위해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는 여러분이 현재 운영 중이신, 아니면 런칭 준비 중이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반나절 아니면 하루를 꼬박해도 다 적기 어려운데, 우리는 빠르게 한번 검토할 거기 때문에 디테일이나 밀도보다는 한번 전체를 검토하는 데 의미를 조금 더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끊어서 가볼 거예요. 우선 처음에는 브랜드 핵심 가치 도출,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 보는 것. 다음으로는 이해관계 그룹을 검토하고 우리의 핵심 타겟을 선정하는 것, 이런 핵심 타겟의 고객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감연상, 그리고 의인화를 한다면 어떤 모델에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브랜드 경험 설계, 브랜드 경험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결국은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고 조금 더 좋은 브랜드 경험 접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들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실제 실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중요하고 또 혼자 만들기보다는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머리를 같이 머리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머리를 같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뿐만 아니라 작은 디테일을 어떻게 챙길 건지 우리는 특히 생각을 가시화하는 디자이너니까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할 것들이 많은데 사실 할 게 많으면 어떻게 다 하지? 라는 고민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시작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 될지 저도 궁금하고 또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